안녕하세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 일 하고 있는 납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 영주허가 심사 요건 엄격화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다룬 이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려 섞인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주허가를 준비하시던 분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영주허가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진다면 차라리 귀화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귀화 신청이 오히려 영주허가 신청보다 덜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올해부터는 귀화가 영주허가 받기보다 더 수월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영주허가는 출입국 재료관리청에서 담당하고 귀화는 법무청의 관할이니까 이 행정기관부터가 다르지만 두 기관이 모두 현재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실무 기준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4월 1일자로 이미 시행된 귀화심사 운영 기준의 엄격화 내용과 올해 7월 말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영주허가 심사 개정의 방향을 바탕으로 두 제도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5가지 포인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다룰 내용 중 귀화 관련 부분은 이미 시행된 확정사항이고 영주 관련 내용 중 일부는 아직 정식 발표 전인 언론 보도 단계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정보의 신뢰도 차이를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가장 큰 변화인 거주 요건, 체류 기간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일본 귀화 신청이 비교적 쉽다고 느꼈던 이유는 5년 거주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 기간을 요구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인 영주허가가 10년의 거주를 요구하는 반면 귀화는 그 절반인 5년만 성실히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026년 4월 1일부터 법무성의 귀화심사 운영 기준이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국적법 조문 자체를 당장 바꾼 건 아니지만 법무국 심사 실무에서 요구하는 거주 요건 원칙을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주허가와 동일하게 10년을 일본에서 살아야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여기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새로운 기준은 4월 1일 이후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결혼한 배우자 특례의 경우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기존 귀화 신청에서는 일본인 배우자가 혼인 후 3년 거주할 것 등 이렇게 완화된 조건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거주 요건 상향 기조에 맞춰서 매우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주허가의 경우에도 현재의 혼인기간 3년 이상, 체류기간 1년 이상 이 요건이 앞으로 혼인 5년, 체류 3년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이 배우자 특례 강화 부분은 현재 특정 신문사 한 곳에서만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이고 다른 주요 매체 기사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단독 보도 단계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더 빨리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주 대신 귀화 신청을 선택한다는 전략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제도 모두 10년이라는 거주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소득 요건 및 세금 연금 증명의 압박입니다. 영주허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인 세대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수준의 연수입 그리고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한 수준의 장래수급 견적액 이것을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추가한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까지 입관청의 공식 발표나 퍼블릭 코멘트는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도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 기초조사에 따르면 평균 세대 소득은 약 575만엔이지만 중앙값은 약 451만엔으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얼마 정도의 연수입이 있어야 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화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귀화의 생계 요건은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친족의 자산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1인의 고소득을 강제하기보다는 가계 전체의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므로 절대적인 연봉의 커트라인 자체는 영주허가 개정안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명해야 할 과거의 기록이 예전에 비해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것 역시 올해 4월 1일 귀화실무 개정으로 인해 이미 확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의 귀화 신청 시에는 직전 1년분의 납세증명서, 사회보험 등 납부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납분이 있더라도 신청 시점에 전부 완납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실무 개정 이후 귀화 심사 시 요구하는 납세 증명은 최근 5년분으로 대폭 늘어났고 건강보험료, 연금 납부 확인 역시 최근 2년분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제때 납부를 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주허가 신청의 조건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세 번째 비교 포인트는 서류 준비와 심사 절차의 본질적인 난이도입니다. 영주허가 신청과 귀화 신청은 요구하는 서류의 유형이 약간 다릅니다. 영주허가 신청은 세금, 연금, 재직증명 등 일본 내에서 경제활동과 공적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행정서류들이 주를 이룹니다. 준비할 서류의 양이 많고 복잡하지만 발급처가 명확하여 행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귀화 신청의 서류 준비는 그야말로 신청자와 그 가족의 인생 전체를 서류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의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조리 발급받아야 하며 이 모든 방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일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과정이 귀화 동기서의 작성입니다. 왜 조국의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지, 앞으로 일본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 대필이나 워드 타이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귀화는 단순히 서류를 모아서 창구에 내는 신청이 아닙니다. 관할 법무국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쳐서 서류를 검증받은 뒤에 비로소 접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사전 준비를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 비교 포인트는 일본어 능력 검증 그리고 심층 대면 면접입니다. 영주허가 심사에는 일본어 시험이나 대면 면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어 능력 검증도 자격 요건에 추가하겠다는 검토안이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신청자가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더라도 서류상의 요건이 완벽하다면 심사를 통과하여 영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화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인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는 담당자와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가량의 대면 면접을 치러야 합니다. 작성한 자필 귀화 동기서를 바탕으로 왜 일본인이 되고 싶은지, 한국의 가족들은 동의했는지, 직장에서의 평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압박 질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면접 도중에 담당관이 신청자의 일본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 한자 쓰기, 읽기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무국 직원이 신청자의 직장, 자택 주변을 암행하여 이웃 탐문을 하거나 실제 거주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교 포인트는 취득 후의 법적 지위와 안정성입니다. 현재 영주허가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영주 자격 취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주자가 만약 고의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일정한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입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받은 영주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지만 아무리 오랜 기간 거주한 영주자라 할지라도 결국 외국인이라는 법적 신분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반면 귀화는 다릅니다. 귀화가 허가되면 완전한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이고 살면서 세금을 좀 체납하거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일본 국적이 박탈되거나 해외로 강제 추방당한 일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분상의 완전한 안정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귀화가 허가되면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히 상실하게 됩니다. 두 개의 여건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가족이 있는 한국을 방문할 때도 철저히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본인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소속을 완전히 바꾼다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주허가 신청이 어려워지니 귀화가 더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모두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점점 더 상향된 기준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이미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귀화 신청이 영주허가 신청보다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서류 준비의 고통과 까다로운 대면 면접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모국 국적의 포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단지 비자갱신이 귀찮거나 영주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편의성의 잣대로 타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도 모두 10년이라는 긴 거주기간, 완벽에 가까운 납세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직무와 연봉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세금 납부에 단 하루의 공백도 생기지 않는 그런 성실함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되지 않은 영주 관련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정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시기보다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